자, 일단은 미국장의 흐름에 대해서 해석을 향후에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장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면 강보합 또 강세 갭상승 그 이후에 주가가 눌림폭을 받았고 다우지수 뭐 0.17이니까 의미 없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갭상승 이후에 0.27% 강세 이후에 종가 기준이 0.84인데 역시 꼬리 일부 달아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0.31% 강세 이후에 저점 대비 1% 가격 돌려놓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뭐 그닥 어렵지 않은 1.67% 강세 이후에 종가가 0.16 마이너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나쁘지 않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에 1% 강세 이후에 눌렸는데 장 중반 이후에 낙폭이 좀 확대됐었어요. 결론은 이제 빠르게 돌리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월봉으로도 뭐 주봉 월봉으로 다 놓고 보시면 주봉 기준에 전혀 나쁘지 않아요.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거래량 수반시키면서의 흐름이고 그것이 이제 정점 인식이 잡힌 흐름이 아니라 추세 강화가 지속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봉 기준에서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에서 이번 달에 거래 대금이 초기에 좀 강하게 실려주고 움직임이 나오면 뭐 긍정적이겠죠. 나머지 이제 지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다우 지수 어느 곳 한 군데도 조정이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고점 대비해서 눌린 거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인 거죠. 이것을 뭐 조정이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략을 꾸릴 때에 조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단 미국의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미크론 관련해서의 내용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오늘 결국은 오미크론 관련해서 국내 증시도 시즌의 흐름이 강세를 띄었다가 결과적으로는 시즌도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는 마이너스고 또 3%로. 그럼 오미크론의 영향이 국내 증시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개별 종목군들 기준에 이제 선별적으로 변동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기준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긴축 관련된 내용인데 긴축은 경기가 살아나서의 기준이라고 그랬죠. 무조건 호재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경기가 침체되는데 인플레이션만 잡기 위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의 감에 따른 긴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이제 시장이 붕괴돼야죠. 근데 미국장이 지금 붕괴된 건가요, 저게? 아니죠. 계속 긴축 얘기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기준에서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 이게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11월 22일 월요일 날 파월 의장의 연임 관련해서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 그렇게 돼서 5%대 강세에서 1% 강세로 마감된 거거든요. 그리고 고점으로 오히려 넘겼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내용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주가 조정 받으면 뭐 긴축 언급 어설프게 긴축 언급이나 하고 앉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파락 나왔던 부분은 오미크론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때도 돌려놨었고 오미크론 그 내용 이후에도 돌려놨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날 전체 시장의 기준이 똑같아요. 갭상승 이후에 이제 눌림폭이었는데 12월 그 첫 번째 금요일 마감 그 기준에서 악재 요인은 오미크론도 아니고 또 금리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기준에 있어서의 전개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표, 고용지수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이제 하회하는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기가 둔화된 거냐라는 이런 해석도 될 수 있고요. 경기가 둔화됐어?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수가 안 좋아? 예상치를 하회해서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예상치를 하회하는 경우가 5대 5예요. 예를 들면 이게 누가 예측해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거나 이제 시장 관계 기관 쪽에서 예측을 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예측 범위가 어떻게 딱 맞아요? 아주 그냥 똑같이 딱 맞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예측 대비해서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반반이고요. 그다음에 이전 대비해서 그게 이제 높게 나올 수도 낮게 나올 수 있는데 예측 범위보다 이제 크게 하회했다는 거죠. 그럼 하회했는데 뭐 어쨌다고? 크게 하회하니까 이것이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 경기가 둔화된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와 이것 때문에 테이퍼링 늦게 단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은 아 이거 경기 둔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이 오르면은 야 이것 때문에 테이퍼링을 늦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표가 얘만 나온 게 아니라 또 나왔어요. 또 어떤 게 나왔어요? 실업률이 나옵니다. 이 실업률이 나오게 되면서 그 실업률에 관련된 내용이 재차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 고용지표는 고용지수,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수는 부정적인데 실업률은 시장 예상치보다 또 월등히 긍정적이에요. 월등히 긍정적이다 보니 4.2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그러면 긍정적인데 이거 뭐 긴축을 둔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의 그러니까 결론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 조정받은 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주는 게 어떤 거냐면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지수가 안 좋아서 금리 인상을 더디게 할 것으로, 긴축을 더디게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업률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있어요. 지금 이제 방송 우리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들은 같은 날짜 기준에서 들어가서 ISM 쪽에 11월 서비스업 비제조업 지수죠.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예요. 제조업이 아닌 비제조업. 그래서 서비스업 기준의 구매 관리자 지수 PMI라고 있습니다. 그 PMI가 69.1로 집계가 됐어요. 그래서 역대 최고치 66.7을 웃돈 거예요. 구매 관리자 지수가 PMI가. 그러니까 일단 경기는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표 개선폭,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지표가 개선돼 있어서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이 일시적으로 축소됐다고 할지라도, 예상치보다 하회됐다 할지라도 일단 테이퍼링은 계속 진행한다. 그것에 대한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졌다. 거기에 금요일장까지 겹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확대 해석할 필요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개장 초에 그걸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헝다그룹 관련해서 뭐 채무 불이행 관련 그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해석들이 있었는데, 글쎄 제가 판단할 땐 그런 부분도 뭐 크게 악재 요인으로 작용되진 않는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야간에 우리 그 직장인 스페셜 교육방에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올려드렸어요. 제한적입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네요. 그래서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모티콘 멍 이렇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이제 확대해서 설명을 드렸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 하나를 잘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표 부분을 잘 안 보여드리다 그래서 오늘은 주말에 지표 작업해 주세요라고 우리 직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지표 작업을 해놓은 상태고, 종목별로의 기준에서도 오늘 이제 그 시장 지수가 일단 4.92포인트 올라왔잖아요. 4.92포인트 올라왔는데 그 부분을 전기전자 업종이 다 땡겨 놓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700원이면 100원당 0.8포인트 움직인다 그랬죠. 그럼 7, 8에 56, 5포인트. 하이닉스가 1000원당 1포인트니까 0.5포인트. 그럼 둘이 합쳐서 6포인트에서 7포인트를 들어올린 거예요. 나머지는 그러면 빠졌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다 빨간색이지만 등락률 자체가 안 나온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0.82%를 움직임을 줬어요. 전기전자 업종에서. 그러면 0.82 곱하기 시장지수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0.82 곱하기 오늘 등락률 기준하고 33.79, 이게 이제 전거래일 시가총액 대비해서의 비중이고, 그리고 그 4.92니까 5포인트 빼주면은 2,968포인트 2968 해주면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린 것이 얼마? 8포인트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시장은 5포인트 채 못 미쳐. 그럼 얼마예요? 3포인트 빠진 거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3포인트 빠진 거라고. 주가 지수는 올라왔지만. 그리고 이제 니케이 쪽이 0.3% 수준의 하락으로 마감된 걸 감안하면은 뭐 국내 증시의 오늘의 흐름은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0.36 빠졌어요. 니케이가 0.36. 그리고 일단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시황 흐름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의 일본 기준에서도 시장의 이제 변동성의 기준에 삼성전자의 일본 기준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약보합권 출발 그 저점 편입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것에 시장 해석을 조금만 잘하면 기존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시장 뭐 금리 얘기 나오고 긴축 얘기 나오면은 결국은 성장주들의 조정, 그 성장주들의 조정에 대해서 기술주, 전기전자 업종의 조정을 논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체 약세를 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인 강세를 띠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기전자 업종의 강세, 그에 반해서 게임주 2차 전지 또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테마 성향의 종목군들의 강세, 그쪽의 차익 실현 욕구가 좀 터져 나온다. 성장주들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해석이 좀 있는 거죠. 어찌됐건 뭐 지금 시장 상황은 주말에 일부 걱정하셨던 것 대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그 마인드, 그 흐름을 긍정적으로 계속 해석하시면서 대처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수급 그 범위까지 같이 놓고 볼 텐데 지금 일단 삼성전자의 수급 범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하이닉스 쪽 장중에 프로그램 쪽 매도 우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매수로 전환돼 있으면서의 흐름. 그리고 이제 양봉들이 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양봉들, 개파락 이후의 양봉들.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미리 시황 듣고 또 미리 대기하고 계셨다가 편입하실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있으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스페셜 방에서도 문자가 나가니까 생각하시면 대처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오늘은 오후장에 시황도 올려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시황 긍정적이니까 부정적인 해석하지 말자. 물론 우리도 갖고 있는 게임주와 2차 전지에서 급격한 변동성, 아랫 방향의 급격한 조정 변동성에 좀 뭐 정신이 혼미할 정도이긴 합니다만, 하여간에 마지막 자락 부분에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 거래를 수반하는지 여부, 수반이 안 되면 말 그대로 그냥 IT 장비 부품 업체로 매기는 쏠려버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이제 수급은 상당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IT 전기전자 업종의 수급은 뭐 상당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래만 터지면은 이제 시세로 나올 텐데 지금 벌써 이미 조금씩 나와 있는 쪽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LX 세미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게 확장돼 있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우리 욕심외로 우리 기준점에서는 게임주들이 변동성이 재차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범위를 주고, 혹은 뭐 추세 강화가 지속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흘러가 주기를 원하는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그다음 이슈 범위를. 삼성전기도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습니다만 기간 쪽이 월등히 매수 강도를 주면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뭐 18만 원 공방에 나왔다. 18만 원 위쪽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거래대금은 충분히 실려질 수 있다. 첫 거래일입니다. 월요일. 주봉 거래대금이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 속에서도 이 정도의 탄력과 거래량을 실어줬다면 가격 반발력이 나올 때는 거래가 더 실릴 수 있겠죠. 오래간만에 이제 LG 전자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움직이는 수준. 근데 거래대금도 밋밋하고 등락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리고 LG노트는 이제 다소 조금 살짝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이제 추가 수급 들어오면서 흐름인데 3억 5,700만 주짜리니까 이쪽도 이제 거래대금과
수급 부분 좀 더 확인하면 대처하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SDI 그다음에 DB하이텍은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좀 있었는데 그것을 밑으로 막 집어던지는 그러면 아니죠. 그리고 여기도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손바뀜. 오늘은 DB하이텍에 단문 문자를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그런 이유가 이제 거래가 원체 둔화돼 있어서 거래가 이제 조금만 더 수반되면 그러면 또 전체 개별 문자 보낼 정도로 변동성 매매 또 변동성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LG화학 쪽도 이제 뭐 하방 지금 잡고 돌려야 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거죠. 빠르게 돌려놓기를. 그다음 현대차, 기아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요. 수급 범위 긍정적으로 보고 두산중공업이 오래간만에 이제 가격 반발력을 조금 더 줬는데 문제는 거래 대금이 여기도 제한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거래 대금이 더 터져야 됩니다. 물론 아름아름 올라가는 흐름, 뭐 어차피 우리는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단문 문자 나가서 개별이 아니라 전체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기에는 다소 좀 밋밋합니다. 오늘은 매수 사인을 2번 드리긴 했지만 거래 대금 둔화되면 또 추가 매수 사인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SM도 수급 조금 더 개선되고 움직임 나와야 되고요. 심택도 손바뀜일 것으로 좀 일부 추정을 해요. 일단은 잘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격은 다 줄여놨고 매집 강도는 뭐 여전하고. 그리고 오늘 그 주성 엔지니어링 쪽에 손바꿈도 대단한 것 같아요. 프로그램 쪽에 매도 92만 4천 주의 외국인 매도, 기간에 25만 4천 주의 기간의 매도. 그렇게 해서 대략 그 110만 주, 120만 주 가까운 매도와 매수 부분은 100만 주 채 안 되는 그런 매수 강도가 유입되면서 이제 손바뀜인 것 같습니다. JP모건의 매도가 있을 수 있어요. JP모건은 매수 매도가 병행되는 창구이기 때문에 매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오늘의 수급 23만 4천 주 부분의 종가 관리는 잘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어차피 이제 한 투는 매도 우이고 삼성은 매수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개인선으로 참고 이제 키움이 좀 많이 받아가긴 했지만 나머지 조금 매도하는 쪽은 매도, 그다음 매수하는 쪽은 매수 이렇게 해서 외국인 기관끼리의 손바뀜도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평단은 이제 계속 올라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LX세미콘 같은 경우 2천억 넘긴 3,200억 거래대금이 형성이 됐어요. 오래간만에 일봉으로 따질 때 저기 뭐 14년 그런 이후에 그때는 또 이제 가격이 낮을 때 기준이고요. 지금 기준에서 잘 형성이 됐습니다. 이 거래대금의 80% 수준, 거래량의 80% 수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0만 주 정도가 내일 또 실리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 투자의 강화, 단기적인 변동성의 확장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은 뭐 DB하이텍이나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심텍처럼 눌리면서 변동성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카카오게임즈 오늘 수급 부분이 프로그램 이외에 기관들 쪽에 매도가 좀 공격적으로 출회되면서 이 부분에 연기금의 매도도 있는데 연기금이 200만 주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지금 다 출회될 수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제 할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게임주들 전체적인 변동성 확대에 연동되어 있는 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누적 수급은 좋다 할지라도 수급이 제한 쪽으로 흘러간다면 게임주들 가급적이면 이제 이쪽으로 압축해 놨다가 나중에는 좀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빼고 나올 수밖에 없는. 마찬가지 위메이드도 오늘 26만 주나 개인에게 넘겨진 또 프로그램에서는 매도 부분이 좀 축소가 됐는데 한투 쪽에 매도가 좀 많다라는 게 부담이 되고요. NH 쪽이 이제 어느 정도 매수했는지 그런 부분 확인하면서 내일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좀 안정화되어 주기를 기대해 보고 그다음에 엔소프트 시장 해석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컴투스 그리고 이제 압축할 거예요. 게임 종목 이제 일단 명목상으로 4종목이 있으니까 압축의 기준을 잡고 LNF 기준에서도 뭐 에코프로 비용과 함께 뭐 급격한 조정은 아니에요. 에코프로 비용 같은 경우 LNF가 이제 20%에 달하고 근데 돌릴 때 이제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있단 말이죠. 근데 돌릴 때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면
역시나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략을 전체적으로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날, 비덴트하고 이제 단날인데, 비덴트의 경우도 충격을 받은 거죠. 뭐 전거래일 대비해서 변동성이 너무 확장돼 있는데 이슈 부분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그 이슈 부분을 거래대금 제한적인 상태에서 계속 끌고 가면 이제 주가는 계속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격 반발력 나와주고 거래 수반돼 주기를. 만약에 거래 수반이 안 되는 반등이라면 정리해야죠. 손실 보더라도. 단날 부분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매도 160만 주의 뭐 추가적인, 그래서 결국은 180만 주 이제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흐름인데,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가 급격히 나와도 거의 뭐 제한적인 조정,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1시 20분에 프로그램 매수가 한 80만 주 들어오죠.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평단이 뭐 아무래도 17,000원 혹은 그 밑에일 텐데 위에서 또 다 두들겨 팼어요. 그게 이제 손바뀜일런지 단타 매매일런지, 뭐 일단은 매집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까 변동성 기준의 매매에서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만 이제 뭐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설정해서 대처하면은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단날. 그래서 게임주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비덴트까지 기준에서 좀 버거운 것이 사실이고,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특히 이제 주력주 기준에서는 뭐 원체, IT, 그다음에 자동차, LG화학 뭐 긍정적이고, 그에 관련된 수익 종목도 나쁘지 않고. 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만 잘하면 지금 장은 굉장히 시세를,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코스피 지수도 2,973이에요. 삼성전자 78,000원 가면 3,000 넘긴다 그랬죠. 그거는 뭐 삼성전자 그만큼 가면은 뭐 그냥 막연하게 시장 넘긴다가 아니라 100원당 0.8포인트 들어 올리니까 1,700원 더 들어 올린다고 치면 1,700원 곱하기 0.8이면 8일은 8, 7, 8에 56. 그럼 6이라고 잡고 14포인트 들어 올리죠. 그럼 전체 전기전자 업종으로 따지면 20포인트 이상 들어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도 일부만 쫓아와도 3,000포인트는 그냥 훌쩍이에요. 그러고 나서 15%, 15%. 그 정도만 기준이 잡혀도 시장은 3,300 훌쩍 넘기게 되죠. 그 15% 삼성전자의 그 78,000원 대비해서 15%면 대략 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충분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오늘 그 시황하고 종목별로의 전략, 그리고 이제 수급 봤는데, 일단은 조금만, 그러니까 뭐 투매하지 않고, 투매 기준은 2차 전지 게임주 위주에서의 투매 부분보다는 가격 반발력 쪽 한번 기대해 보고, 거기서만 잘 대처하면은 나머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오랫동안 가지고 오셨던 뭐 주력주에서의, 특히 IT에서의 강세,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그리고 강연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강연회 기준에 10일 이번 주 금요일 5시부터 오후 5시부터 진행을 해서 2시간 비법 강좌, 그리고 이제 시장 전망, 근데 비법 강좌 위주로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시부터 뭐 식사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식사와 함께 일단은 뭐 VVIP 회원님들과의 여러 대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면 뭐 긍정적일지, 객관적인 데이터에, 왜냐하면 1대1 상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우리가 포트 구성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도 일부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들. 그리고 강연에 뭐 평상시에 이제 그 교육은 자주 회원님들은 받으시는 상태니까, 교육은 내가 좀 늦을 것 같고 나는 9시부터 저녁 7시부터 참여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십니다. 뭐 시간 상관없어요. 뭐 19시 이후에도 대관은 공안시까지 해놨기 때문에, 근데 뭐 공안시까지 여기서 계속 있을지, 아니면 37층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뭐 스위트 룸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또 대화를 나눌지,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숙박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대기
서울 요 인근이신 경우에는 뭐 귀가하셨다가 다음 날 조식 혹은 점심 같이 또 드시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인원이 다 차 있으세요. 차 있으신데 이제 오미크론 관련돼서 좀 부담 요인도 있고 강연회 부분은 이제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습니다. 강연회는 뭐 진행할 수 있다로 기준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오미크론 등과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기존 명단에서 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17분 조금 전에 이제 그 한 분 또 입금된 거 보니까 18분 아마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또 못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강연에는 빠르게 신청을 하셔서 대처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VVIP 회원님과 이제 VIP 스페셜 방 회원님들의 이번 강연의 특별 이벤트 기준은 강연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께 추가적인 이벤트를 별도로 단행을 해드리고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강연에만 오셔도 돼요. 강연에만. 뭐 근데 강연에 오신다는 그 목적이 물론 이것을 다 드리니까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실 수는 있을 거예요. 교육교재 지금 뭐 티몽이나 위메프에서 다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쿠팡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교육들을 여러분들 선배분들 지금 VIP 회원님들은 다 받으셨어요. 그것도 과금하시고 다 받으신 교육이에요. 80시간 상당의 이제 VOD 기초부터 해서 실전까지 요거를 강연에 오신 분들은 무료로 다 드릴게요. 기존 회원님들은 다 갖고 계시는 거고 신규 회원님들이 지금 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회원님들께는 이 부분을 다 드리고 그리고 신규 회원님들이 만약에 이제 그 강연에 오셨다가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시겠다 하시면 요 이벤트를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원이 다 차면은 다시 이제 예전 가격으로 그대로 이제 환원을 해두고 예전 가격이 아니라 플러스 2개월 혜택이 없어지겠죠. 이건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강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이벤트를 진행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홈페이지는 아마 결제가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리고 나는 강연에 참여할 건데 12월 10일 금요일 이후에 그 다음 주 13일 날부터 뭐 같이 움직이기보다는 당장 화요일부터라도 같이 라이브 방송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강연에 참여할 건데 이벤트를 미리 땡겨서 할 수 있느냐 지금 방송 같이 듣고 싶은데 가능하느냐 그러면 아마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이제 그 몇몇 분들 왜 안 오시죠라고 이제 오시죠 오세요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칫 또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또 특정 몇몇 분들께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서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뭐 방송 중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리고 채팅방에 대화가 되거나 했을 때는 왜 안 오세요라고 좀 괴롭힐 거예요. 그렇게 가급적이면은 오세요.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운영 전략이나 이런 부분도 들으시고 또 교육도 다시 한번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지금 방까지 예약을 하신 분들이 두 팀인가 세 팀인가 그러세요. 지방에서 오시는 경우에 그리고 예약은 일단 4개는 잡아놨는데 전에는 방이 좀 드물었는데 지금은 또 오미크론 때문에 방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뭐 신청을 하시면 시중 가격보다는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시중에 제가 확인해봤더니 한 40만 원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조금 낮춰서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주말에 걱정하셨던 것 대비해서는 뭐 시장 상당히 긍정적이고 변동성 큰 종목군들의 조정이 너무 커서 버겁긴 하지만 또 돌릴 때는 뭐 또 쉽게 돌리는 종목군들이니까 차분히 대처해서 마무리 잘 하고 포트폴리오 구성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음악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